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이후에 야당은 대통령의 파면을 요구하면서 삭발까지 감행하고 있는데요. 여당 지도부는 현 정국을 어떻게 대응해 갈지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 대변인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원래 저 대통령 측에서 또 변호인단이 변론 종결 일찍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었잖아요. 예. 좀 천천히 하자. 예. 왜 이렇게 급하게 하냐. 그런데 어제 이제 여당 의원들 대화방에서 변론 재개하면 안 된다. 시간을 끄면 안 된다. 차라리 빨리 하는 게 낫다. 뭐 이런 주장 나왔다고 하거든요. 기존의 주장들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가지고. 지금 그 1년에 우리가 전국 상황이 저 여야뿐만 아니라 지금 그 진보 보수 또 남녀노소 예. 이런 갈등이 사회적 파장이 굉장히 크잖아요. 큰 정도가 아니죠. 예. 그래서 이것은 진짜 국가적인 낭비고 예. 또 국제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가급적이면은 이런 혼란은 좀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예.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저는 빨리 예. 좀 결론이 나서 예. 이 전국이 안정이 됐으면 좋겠다. 어허. 이런 취지고 예. 또 변호사 측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예. 또 당 지도부도 그 대신 단 예. 빨리 처리를 하되 예. 이 법률적으로 좀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된다. 일방적인 이런 상황보다는 뭐 정치적으로 휘둘리지 말고 판단 자체를 좀 명확히 법률에 의해서 좀 처리를 해달라 하는 의견이죠. 예. 혹시 대통령 석방 이후에 지지층도 좀 더 예전보다 결집하는 것 같고 예. 뭔가 분위기가 바뀐 것 같다라는 관측이 있었거든요. 예. 빨리 해도 변론 제기하지 않고 빨리 선고해도 원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기각 또는 각하. 그런 약간 기대나 자신감이 묻어 있는 겁니까? 뭐 자신감보다도 우리 예. 국민의힘에 바라는 사항이겠죠. 예. 왜냐하면 집권당이기 때문에 바라는 사항이고 기각이나 뭐 인용이 안 될 경우를 우리 또 대비도 하고 예. 또 그런 측면에서 이게 보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지금 현재 그 여러 가지 헌재에서 예. 1년에 지금 과정을 우리가 쭉 지켜봤기 때문에 좀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부분들이 의외로 많았잖아요. 예. 그런 점에서 우리가 희망사항을 가져보는 거죠. 예. 어제 또 의원총회도 하셨잖아요. 예. 거기서 뭐 여러 가지 강경한 주장이 나왔다는데 윤상현 의원은 의원 총사퇴하자 뭐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도부 입장 어떻습니까? 의원 총사퇴하자 그런 이야기도 나왔죠. 제가 22대 개원할 때 현재 그 상황 있잖아요. 지금 뭐 법사위도 가가지고 상임위도 저를 가기 때문에 그때 제가 그랬어요. 의원직 사퇴를 하자. 나는 이번에 초선으로 들어왔지만은 사퇴할 내용이 있다. 그러한 결기를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주자 하는 그 메시지의 의미가 있었는데 어제 이제 윤상현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의원들은 대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호응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요? 예. 의원직 사퇴하는 거에 호응이 없었다. 윤상현 의원의 개인 주장이었고 또 하나 어제 나왔던 얘기 5명씩 조를 꾸리는 5인조 릴레이 농성. 요거 뭐 존칭 빼고 윤상현, 강승규, 박자출, 장동혁, 유상범, 김승수, 구자근 의원 등 한 33명이 이름을 올렸다는데 요거는 의원들의 개별 행동입니까? 33명이 아니라 오늘 아침에 보니까 50명이 넘었던데요. 50, 그래요? 53명 정도 됐던데. 그럼 거의 반이네요. 반 정도가 지금 한 것 같아요. 그거는 의원들의 이건 왜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단톡방에 올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나도 동참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뭐 의원들의 개개인의 그런 의견이었겠죠. 그러나 당 지도부는 지금 뭐 릴레이를 하고 또 민주당에서 단식을 하고 또 삭발을 하고 이것은 저는 좀 시대적으로 좀 맞지 않다. 임팩트가 적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야당 의원의 삭발과 단식은 효과가 없을 것이다. 효과도 없고 릴레이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릴레이라고 하면 국민의힘에서 국민의힘의 릴레이는 이것을 우리가 뭐 헌법재판소를 흔들리기 위해서 한다는 게 아니라 저 법률과 원칙에 따라서 헌재가 양심을 걸고 명예를 걸고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하는 그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은 삭발, 단식이나 릴레이 농성이나 헌재에다 뭔가 주장하는 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뭐 그렇죠. 좀 민주당은 그런 민주당의 나름대로의 그거 하고 그런데 그러한 제가 이 단식, 릴레이 그리고 삭발 이게 3종 세트잖아요.
트라이앵글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예. 저는 헌법재판소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오직 법률과 명예와 양심을 걸고 예. 판단을 해줘야 된다. 예. 이런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현재. 예. 그럼 의원님 지금 지도부시잖아요. 대변인이시니까 야당 의원들의 삭발과 단식엔 부정적이신 거잖아요. 좀 부정적이죠. 예. 이 여당 의원들의 이 50명 정도 참여하기로 했다는 5인조 릴레이 농성 여기에도 그럼 부정적이신 건가요? 저 개인적으로는 예. 좀 현명한 판단을 좀 해주고 예. 그래서 지도부에서는 이거를 인용을 하지 않고 예. 저기 의원들 개별적으로 예. 하는 행동에서는 막지 않겠다. 저것도 마찬가지예요. 민주당도 삭발하고 뭐 단식하는 것도 개인적인 정치 행위잖아요. 뭐 지도부 입장은 아닌 거죠. 예. 자, 어제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첫째도 안정, 둘째도 안정, 헌재 판결 전후의 국정 안정과 혼란 수습에 대비해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 그리고 지도부 차원에서 이거를 승인한 건 아니에요. 이 릴레이 농성에 대해서 지도부의 입장은 방임입니까? 아니면은 하지 마. 근데 의원들이 그냥 말을 안 듣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알아서들 하세요. 당의 공식은 아니에요. 이런 겁니까? 방목이죠. 방목이요? 방목이죠. 예. 저 의원들의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지도부에서 막지 않겠다. 그거는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이고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뭐 정치 행위로 보고 그거는 막지 않겠다 하는 거죠. 예. 이 권선동 원내대표가 장외투쟁 이런 걸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처럼. 예. 안정이 중요하다. 예. 그러면 요 릴레이 농성도 지금은 잘못하면 헌재에 압박을 줄 수 있고 모양새가 안 좋으니까 하지 마세요라고 적극적으로 요청하실 생각은 전혀 없으신 건가요? 지금 한번 보십시오. 예. 우리가 장애투쟁을 하고 국민의힘이 강화문이라든지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예. 저렇게 호응이 있었겠습니까? 저는 호응이 없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떤 지금 말씀이세요, 그건? 무슨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종교단체에서 했잖아요. 세이브 코리아라든지 저 강화문이라든지 정광훈 목사님 그거를 우리가 국민의힘에서 주도권을 잡고 했으면은 뉴스가 됐겠습니까? 저는 뉴스가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렇게 사람이 많이 모였겠습니까? 나는 모이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민주당 한번 보세요. 총력전을 다 해가지고 지금 탄핵 찬성 집회를 했잖아요. 얼마나 모였습니까? 저는 이제는 시대적 상황이 바뀌었다.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정치권이 주도하는 거는 정치권이 주도하는 것은 뉴스도 되지 않고 관심도 없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국민들이 바라고 온 것은 안정과 질서 그리고 민생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형 뭐 투쟁보다는 민생의 곁으로 가야 된다. 이런 그 주장을 권성동 대표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릴레이 농성은 그냥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하는 개인적으로 거니까. 본인들이 하겠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안정이고 이거 신중론을 우리가 기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펼쳤어요. 그러나 본인들이 그래도 가서 해야 되겠다 이러면은 그거는 뭐 개개인의 정치 행위라고 봐야죠. 일단 방목이죠. 방목. 예, 알겠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하고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을 찾았어요. 한 30분간 차를 마셨다고 전해졌는데 거기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나와서 전하기를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나는 괜찮다. 오로지 국민과 나라만 생각하겠다. 이렇게 뭐 그냥 원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 지도부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이 말 이거를 어떤 의미를 담긴 메시지라고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대통령께서 지금 한 2달 가까이를 지금 또 자유의 몸이 아니었잖아요. 거기에서 많은 성찰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또 성경도 보시고 또 심신에 또 이거 자기가 돌아온 길에 이제 반추도 해보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무슨 이제 지금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오로지 국민과 국가를 생각하겠다 하는 기본적인 메시지라고 보고 또 권성동 원내대표하고 지금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뭐 건강 문제 그리고 당이 열심히 하겠다 하는 왜 우리 집권당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뭐 의지 또 의사를 전달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거를 너무 이렇게 확대하고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라 해도 그런 이야기밖에 할 수가 없는 입장이잖아요. 나는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하겠다.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국가와 국민을 위하겠다. 지역에 가서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정치하겠다. 이런 기본적인 이야기인데 이게 이제 뭐 아무래도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좀 뉴스거리가 되고 확대 생산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른바 관저 정치라는 단어가
예전에 이제 한남동에 있을 때 관저 정치, 그다음에 서울구치소에 있을 때 옥중 정치. 이번에 다시 관저 정치라는 얘기가 또 나왔거든요. 그 지적, 일부 언론의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언제 관저 정치 안 했습니까? 관저 정치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현재 대통령이 관저에서 생활하면서 메시지를 내면 관저 정치고 옥에서 저 메시지 내면 옥중 정치입니다. 그 국회에서 내면 국회 정치인 겁니다. 그 정치를 이제는 지금 현재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된 상태이잖아요. 정지된 상태에서 더 이상 저는 메시지가 안 나오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탄핵 심판 헌재 결정이 되기 전까지 왜 지금은 이런 더 이상 혼란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대통령도 충분히 아실 거라고. 그런 점에서 뭐 옥중 정치다, 관저 정치다 하는데 관저에서 이야기하면 관저 정치죠. 그거를 뭐 굳이 피할 생각은 없는데. 다만 지금은 직무가 정지돼 있기 때문에 이 탄핵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대통령의 어떤 메시지도 나오지 않을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당의 바람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대통령과의 그 부분에 대한 교감이 있는 건가요? 우리의 바람도 기고 대통령의 그 생각도 제가 대통령 생각을 안 해봤지만 제가 대통령이라고 생각한다면은 더 이상 발언을 하는 것이 국정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겠죠. 알겠습니다. 탄핵 심판 전까지는. 탄핵 심판 이후에는 뭐 이제 결과를 보고 그렇죠. 그때 뭐 나중에 얼마든지 뭐 메시지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이 대통령 석방 이후에 뭔가 여야도 좀 집결의 강도 좀 달라진 것 같고 뭐 헌재도 뭐 신중해졌다 뭐 이런 뭐 예측 보도도 있고 하던데 이 대통령의 석방이 탄핵 심판 결과에 영향을 끼칠 거라고 보세요? 저는 민주당이 굉장히 당한 것 같아요. 패닉 상태 온 것 같아 지금. 그래요? 아니 마음이 급해졌어요. 왜냐하면은 생각지도 못한 결과가 나왔잖아요. 뭐 이걸 가지고 저 검찰총장을 뭐 탄핵하니 뭐냐 하냐 하는 거는 그거는 진짜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지금 석방하고 탄핵하고는 별개의 문제지 않습니까? 형사재판하고 탄핵 심판 그렇죠. 탄핵 심판하고 형사재판은 별개의 문제니까 지금 헌재에서는 이게 계속 이제 늦어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좀 그 내부의 분위기상 좀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게 늦어지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옛날 그 노무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의 그걸 본다면 이번 주로 나와야 되는 이제 그런 관례를 본다면은 그러나 지금 더 이게 빨리 결정이 안 되고 발표가 안 되는 것 보면은 좀 우리 헌법재판관들께서 좀 심사숙고하고 좀 신중해졌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앞서 얘기했던 민주당 몇몇 의원들의 삭발과 단식 요것도 뭔가 민주당이 말씀하신 급해진 거 그거가 나타나는 저는 일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은 민주당이 굉장히 급해요. 지금 매일 지금 하고 또 헌재까지 지금 도보로 걷겠다는 거 아닙니까? 걸으면서 국민들에게 주는 자기네들의 그 방식이겠죠. 저는 굉장히 급해졌다. 그 동안에는 그런 뭐 삭발이라든지 단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럼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에겐 유리한데 이런 기대도 있으십니까? 뭐 우리가 유리한데 이런 게 보다도 그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집권당이기 때문에 그거는 바라는 사항이죠. 바라는 거다 그냥. 바라는 사항이지만은 이런 것에 저는 헌재가 휘둘려서는 안 되고 오직 누차 강조하지만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 판단을 내려달라 하는 거죠. 일부의 어떤 해석과 그 부분들은 대통령의 석방이 오히려 이재명 대표에게는 동아줄을 내려준 거다. 유리해질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돼서 조기 대선이 만약입니다. 열리면 대통령이 밖에 나와 있는 거 이게 이재명 대표에게는 오히려 좋을 수도 있는데라는 지적도 있는데 그 부분 어떠세요? 그거는 이제 뭐 정치 공학적으로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하겠지만은 뭐 저 입장에서는 그거는 그쪽 생각이고 우리 쪽 생각은 오히려 더 우리 쪽에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지금 어젠가 여론조사를 보니까 상당히 이동이 돼 있더라고 우리 쪽으로. 아 그래요? 그래서 뭐 특정한 제가 여론조사 기관을 이야기하고 이거는 공포를 하면 안 되니까 그러나 이미 나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상당히 지금 좀 유리한 조건으로 해왔는데 이것은 여론조사는 전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일시적인 현상이고 우리 국민들의 흐름도 생각을 보기 때문에 여기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지만은 민주당이 급해진 것만은 사실이다. 그리고 우리는 좀 더
좀 신중해야 된다. 여기서 교만하고 오만하면 안 된다. 예. 우리 국민들이 언제든지 우리를 다시 칠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우리는 오히려 더 민생 곁으로 가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게 예. 도리다. 집권당으로서 역할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주제를 바꿔볼게요. 우리 의원님 출연하시기 전에는 꼭 이 명태균 씨 문자가 언론에 공개돼가지고 공교롭게 항상 이걸 제가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네요. 기억을 예. 되살려 보니까 어제도 또 이제 예. 명태균 씨하고 김건희 여사의 문자 원본이 공개가 됐는데 네. 좀 보셨어요, 의원님? 봤습니다. 예. 네. 아니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조언하는 부분들, 예를 들면 대선 초반에 있었던 엑스파일 문제가 질문을 들어오면은 짧게 대답하세요. 길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반사체, 발광체에 대한 거 네. 거기 질문이 들어오면 이렇게 대답하세요라고 조언을 했거든요. 네. 김건희 여사가 알았다고 하고. 예. 근데 제 기억에 실제로 그 당시에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 후보시절 이렇게 명태균 씨가 조언한 대로 비슷하게 대답했는 제 기억이 있던데. 아, 그래요? 이게 우연입니까? 필연입니까? 아니 뭐 우연일 수도 있고 필연일 수도 있고 근데 우리 김태현 변호사님도 그러잖아요. 예. 뭐 정치 세계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 선거 때가 되면은 내가 뭐 장자방이니 내가 책사니 예. 수많은 명태균 같은 사람이 한 수백 명 있어요. 그건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이제 예. 그때 당시에 이제 후보의 부인이었기 때문에 예. 자기가 이제 후보에게 이야기를 못하면 부인에게는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게 지금 제가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왔잖아요. 예. 우리 집사람이 보고 예. 당신은 왜 그렇게 대답하노? 이렇게 좀 대답할 수도 있잖아. 예. 그런데 또 인상이 왜 그래? 예. 우리 김태현 변호사님은 웃고 있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찡거리고 있어? 이런 조언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지금도 보고 계십니까? 보고 있죠. 예,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부부 일심동체니까 자기가 뭐 대변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또 대변하면은 뭐라냐면은 김대식 의원은 저 수석 원내대변인 그만두고 저 김건희 여사 김건희 저 대변인이나 해라. 예. 또 이런 댓글도 달더라고. 그래서 예. 그만큼 이제 관심이 있다는 건데 예. 자, 그런 부분은 저는 이걸 가지고 뭐 일개 뭐 정치 브로커가 이야기한 걸 가지고 이 고급스러운 방송에서 제가 알가불가 할 뭐 필요성은 느끼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고급스러운 방송이라고 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 않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죠.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김대식 수석 대변인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